일일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박진호입니다. 아 끝인가요? 네? 지금 되게 피곤해요 요즘에. 아 알았어요. 아니 방송 중에 피곤하다는 말이 돼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살짝 그 연기도 했잖아요. 예. 네, 연기를 해가지고 뭐 그 연장선으로 네. 되게 집중해서 한 주간 경기를 봤거든요. 네. 너무 피곤했어요. 그냥 그 보면서 저는 지금 약간 위기감을 느낀 게 예. 제가 이번 주에 6개 구단 16명의 선수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혹시 경기를 뛰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파울이고 어떻게 하면 파울이 아닌지를 네. 알고 뛰고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답이 두 가지로 나왔어요. 잘 모르겠다와 네. 전혀 모르겠다. 이 얘기는 상당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지금 네. 제가 물어본 선수들이 평균 20분 이상 게임을 뛰는 선수들이에요. 네. 근데 팀에 관계없이 대부분 한 얘기가 시즌 시작하기 전 그리고 1라운드 휴식기 이후가 콜이 전부 다 다른 것 같다. 네. 그리고 내가 하는 플레이를 심판이 못 보진 않았다. 나랑도 눈이 마주쳤다. 그런데 어느 경우엔 불고 어느 경우는 안 본다. 네. 비디오를 봐도 어제랑 오늘이 다르고 초반이랑 후반이 다르고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판정이 너무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다. 어떤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선수들이 모르겠다 기준을 그냥. 이게 지금 16명 게임을 많이 뛰고 있는 그 신인급부터 베테랑까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연맹이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1월 달에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네. 올스타전 치르지 못하면서 올스타 브레이크가 있는데 이 기간 중에 확실하게 좀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판정 기준이 좀 일관성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계속 이제 지적이 좀 되고 있고 그런 네. 부분에서 이제 박진호 편집장이 뭐 16명 선수를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물론 이제 그 선수들의 어떤 그 의견들이 이제 뭐 완전히 맞다, 100% 그렇죠. 맞다는 네.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할 필요는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2월 넷째 주 WKB의 루멘 팩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1위부터 6위까지 이렇게 쭉 갔는데 그거 너무 좀 이제 편향적인 것 같아서 반대로 했어요. 이제 BNK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뭐 달라지는 건 네. 없겠지만 그래도 네네. 저희는 이제 공평하게 네네.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알겠습니다. 할 테니까. 네. 네. 자, 일단 BNK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NK가 지금 7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계속 이제 패배를 갖다 당했는데 네네. 좀 꼬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네. 그 BNK.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BNK가 이제 7연패를 당했는데 어쨌든 1승을 거둬야 되는 팀이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예, 그렇죠. 마수거리 1승이 굉장히 필요한 팀인데 네. 어떤 이제 문제가 있고 어떻게 좀 해법을 찾아야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사실 지난주까지는 계속 제가 리바운드 가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리바운드의 약점을 상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 공격적인 수비라던가 그리고 야투를 좀 정확도로 가져가는 거 이런 것들을 유영주 감독이 제시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됐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 주에 느낀 거는 일단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팀의 흐름. 네. 지금 연패를 당하면서 좀 떨어지는 흐름이 되다 보니까 되던 것도 안 되고 뭔가 이 팀이 신한은행전은 사실 완패였기 때문에 사실은 좀 할 말이 없는데 네, 평가가 좀 안 되는 그런 네. 게임이었고 하나원 큐전 그죠? 하나원큐전은 좀 리바운드를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거든요. 네. 데이터를 보면 하나원큐한테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었어요. 네. 근데 승부처에서 어떤 하나가 부족했고 결국 말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잡아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경기인데 좀 여러모로 BNK도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무조건 일단 1승을 해가지고 이 흐름을 끊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일단 좀 분석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BNK의 장점은 활발한 움직임. 네, 에너지 레벨이 높고 그리고 트랜지션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져가고 공격적인 부분 네. 이런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극대화됐을 때 시즌 초반에 뭐 KB도 잡아냈었고 뭐 삼성 3패로 괜찮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BNK 이제 기복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코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진한하고 아데지 선수가 코어이긴 한데 이 선수들이 이제 그 어린 선수들이니까 어쨌든 그 순간순간 나오는 어떤 2% 부족함이 있고 이 선수가 막혀버렸을 때 쭉 밀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걸 이제 잡아줄 수 있는 어떤 베테랑의 존재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 존재를 누가 해야 되냐면 제가 볼 때는 구슬 선수 그리고 또는 노현지 선수 이런 선수들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잘 안 돼요. 근데 구슬 선수가 좋아요. 공격에서는 좋은데 문제는 구슬 선수가 딱 들어갔을 때 여자 농구의 어떤 고질적인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이제
베테랑 뭐 구수 선수도 이제 완전 베테랑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구수 선수가 들어갔을 때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구수 선수만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경향 이런 부분이 좀 있고 또 팀의 어떤 에너지 레벨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수 선수가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수비에서 어떤 구멍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공수의 어떤 그 마진을 봤을 때 구수 선수가 그렇게 이제 뛰어난 활약을 갖다 못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원큐전에서는 수비를 강하게 해서 구수 선수 7분밖에 안 뛰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꼬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베테랑 선수였던 영이 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 부분은 뭐 사실 외부 연수니까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구수 선수가 좀 더 뛰어야 되지 않나 뭐 이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실타래가 좀 풀리면 나머지 부분들은 괜찮기 때문에 BNK가 마수거리 1승을 갖다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뭐 김시온이라든가 여러 선수들을 갖다 이제 로테이션을 돌려요. 네네. 돌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섬세하게 나오는 어떤 그 수비의 어떤 약점들 이런 부분들 또는 공격에서의 어떤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이제 메워가고 있고 방향 설정은 좋은데 객관적 전력 자체가 좀 0.2% 정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박정호 편집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소골의 1승이 좀 필요한 그런 게임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얘기한 게 시즌 전에 BNK에 대해서 지적했던 우려들에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코어가 되고 있는 선수 중에서 안혜지 선수가 사실 이번 주에 좀 흔들리면서 코트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했고 하나원큐하고 경기를 보면은 사실 이 안혜지 구슬 선수가 팀 내에서 연봉이 1, 2위라고 할 만큼 그렇게 비중이 높은 선수들인데 4쿼터 승부처의 이 두 명이 전부 다 코트에 없었어요. 그렇죠. 예. 결국 그 얘기는 90점을 잡아줘야 되는 선수들이 코트에 가장 중요한 순간 뛰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게 BNK에게 제일 가장 복잡한 그 부분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해설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BNK가 작전대로는 돌고 있는데 선수들이 농구를 잘 알고 하는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찬스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길을 막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적이 우리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팀이 잘 되기 시작하면은 유기적으로 풀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선수들이 익숙해지거든요. 지금은 좀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꼬이는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그런 것 같고 1월 초에 휴식기가 있긴 있는데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어떻게든 BNK는 1승이 필요한데 신한은행 하나원큐 BNK 입장에서는 반드시 좀 이겼어야 되는 팀이거든요. 다음 주는 KB하고 삼성 이번 주보다 좀 쉽지 않은 팀들과의 게임인데 BNK가 좀 슬기롭게 좀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원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원큐가 지난주에 뭐 괜찮았어요 나름. 우리은행한테 석점차로 패했고 그다음 BNK한테 석점차로 이겼습니다. 예. 결과만 놓고 보면은 뭐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는 1위 팀한테 잘 싸워줬고 그리고 BNK한테 이기면서 나왔으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나쁠 게 없어요. 근데 전 두 경기 모두 아쉬운 게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전반을 10점을 앞서고 끝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BNK한테도 전반을 9점을 앞서고 끝냈어요. 근데 두 경기 모두 3쿼터 시작해서 거의 5, 6분 사이에 이 리드를 전부 까먹었어요. 이 얘기는 하프타임 준비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수들이 약간 루즈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프타임에 이 전술이라던가 이런 준비에서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둘 중 뭐가 됐던 간에 이거는 코칭 스텝이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선수들의 이 부분을. 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우리은행전은 좀 마지막 뭐 계속 얘기하는 건데 하나원큐가 이런 승부처에서 마지막 상황에 좀 결정력이라던가 정확하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날도 마지막 상황에서 슛 하나, 자유투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3점 차에서 파울 작전 이후에 3점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파울을 늦게 끊고 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플레이를 못하고 끝났다는 건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뭐 BNK와의 경기는 뭐 아까 얘기도 했지만 일단은 그냥 그래도 좀 나은 게 하나원큐가 BNK와의 경기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뛰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예. 맞아요. 그 일단 보면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원큐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좀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 주는 경기력이 좋았어요. 예. 저는 이제 볼 때는 이제 하나원큐가 조금씩 중심을 좀 잡고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은행전 보면 이제 양인영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매첩 상성상 거기 이제 센터가 없기 때문에 양인영 선수의 어떤 그 포지션별 우위 이런 부분이 또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은행전에서 18득점을 올리면서 좋았고 고아라 선수 괜찮았고요. 이런 이제 높이의 어떤 우위를 가지고 가는 모습이 좋았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더블 포스트를 서는 게 아니고 싱글 포스트를 서면서 하나원큐 특유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이 좋았고, 막 강희슬 선수가 김정은 선수한테 막혔는데 김정은은 뭐 리그 최고의 지금 수비수니까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원큐가 점점 자신의 어떤 페이스를 갖다 가지고 가는데, BNK전에서도 뭐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전반에 9점 차로 앞서고 갔는데 네, 거기 그렇죠. 신지현 선수가 개인 최다 득점을 갖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전반에만 15점을 넣어줬죠. 네, 신지현 선수가 최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네. 득점 사이클이라든가 슈팅 감각이라든가 또는 이제 내외곽에서의 어떤 그 좋은 모습들, 즉 이제 떨어지면 석점을 쏘고 또 안으로 파고드는 그런 네. 모습들, 그런 모습도 괜찮았기 때문에 이런 신지현, 강희슬 이 두 선수가 코어를 잡고, 여기에 고아라를 제가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역시 이제 사이즈가 괜찮긴 해요. 근데 여전히 지금 보면 어떤 느낌이냐, 계산이 좀 안 되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자신의 어떤 신체 사이즈나 이런 부분을 갖다 이용 못하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오프 더 볼 움직임이 너무 안 좋아요, 이 선수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블 기록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고아라 선수를 위한 어떤 패턴, 오프 더 볼 움직임에서 그 찬스를 만들어주는 어떤 패턴이 좀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상황에서 고아라 선수가 움직이면서 받아먹고 거기에서 골밑 돌파를 해주면 좀 더 위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하나원큐가 지금 신지현이나 강희슬 코어 좋고 괜찮은데 여기에서 2대2 공격이 진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게임을 하냐면, 강희슬이 저는 메인 볼 핸들러가 돼야 된다고 보면 무조건. 네네. 그러니까 강희슬이 좋았던 게 BNK전에서 자신의 야투가 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골밑 돌파를 통해서 자신이 뭔가를 해결해주는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득점은 많지 않았지만 어쨌든 에이스의 다운 모습들, 그러니까 골밑에 들어갔을 경우에 유인해놓고 밖으로 빼주면 파생 찬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지현 선수가 많은 득점을 올릴 수 있었던 어떤 간접적인 요인이 됐던 거고, 그런 이제 근데 강희슬 선수가 거기서 좀 더 주도적으로 2대 공격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이 생기는데, 그러면 빼주면 돼요. 빼줘서 플랜 B를 갖다 만들고, 강유림이라든가 뭐 여러 선수들이 네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버티고 다시 강희슬 넣어서 위협적으로 만들고, 좀 이런 시스템을 좀 더 공고하게 가지고 가면 하나원큐는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강희슬 선수가 두 경기 모두 득점에서는 조금 부진이 있었는데, 네. 강희슬이 막히면 득점이 나오지 않았던 하나원큐였는데, 네. 좀 신지현 선수가 좀 물꼬를 터줬다는 거, 그리고 우리은행전에서는 뭐 양희영 선수가 그러면서 강희슬이 막혀도 공격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가고 있다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강희슬 선수가 공격이 막히면은 플레이가 완전히 꼬이고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 주를 보면은 본인이 돌파를 해가지고 포스터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득점이 안 나올 때 리바운드를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안 됐을 때 좀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게 아니라, 일단 이게 안 되면 다른 걸 해서 뭔가를 이렇게 기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좀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희슬 선수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좀 애증의 선수예요. 이 선수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시즌 전에 이제 어깨 부상을 좀 당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철저하게 뭔가를 했으면 올 시즌 정말 잘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시즌까지 외국인 선수가 있었을 때 외곽이 막히면 뭔가 팀공보다 떨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 시즌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격 전면에 나서야 되는데, 과연 이 선수가 내외곽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BNK전에서. 그렇죠. 나쁘지가 않았고. 네네. 그래서 저는 강희슬 선수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소주도 참이슬만 먹어요. 근데 왜 선수 본인과 관계없이 혼자 애증 왜 혼자 그런 관계를 만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여자 농구를 좋아하니까. 농구 좋아하세요? 지금 최소연이에요? 예. 농구 좋아하세요? 네.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고요. 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방송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희 선수가 뭐 야투가 조금 이제 어깨 부상 때문에 약간씩 이제 기복이 심한 모습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에이스다운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고, 이 움직임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KCC 이정현 선수와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2대2 비중을 좀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한은행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신한은행이 1승 1패를 갖다 거뒀어요. KB한테 뭐 나름 잘 싸우고 6점 차로 졌고, 네네. BNK전에는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자, 이 팀. 지금 신한은행은 플랜대로 가고 있죠. 네. 정상희 감독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은 예. 너무 노골적이야. 작년과 그러니까 분명히 올 시즌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잡을 팀 잡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좀 신한은행이 괜찮았던 게 결국은 12월 9일날 게임이 있고 하루 쉬고 BNK전이어가지고 정상희 감독 입장에서는
자칫하다간 두 게임을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BNK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KB가 막상 초반으로는 못 가져가니까 경기에서 KB도 잡아보겠다고 달려들었어요. 근데 못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어찌 보면 감독의 플랜이 약간 바뀌었다가 의도대로 안 된 건데 하지만 그런데도 BNK 경기에서 완승을 거뒀거든요. 하루밖에 휴식이 없었는데 뭐 체력적인 우려를 생각을 했는데 뭐 선발 5명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정상일 감독의 또 다른 이제 숨겨둔 수가 있다고 봐요. 이 경기는 그냥 버리고 간다는 식으로 던졌지만 사실은 준비를 한 거다.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알게 모르게 삼성생명 그러면 KB 우리은행은 제가 볼 때는 독하니까 그러지 않을 텐데 알게 모르게 어떤 해이함을 줄 수 살짝 있어요. 내려놓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이제 효과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간을 보고 거기서 잡을 수 있겠다 싶으면 거기서 딱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이제 정상적으로 로테이션을 갖다 돌리면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좀 굉장히 노련한 감독님이긴 한데 그 전에 양측이 그것도 있었었고요. 아, 그렇죠. 네. 네. 사실 그래서 떠오르는 양측이죠. 네. 정상인 감독을 이렇게 보면 저는 되게 재밌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재밌고 노골적으로 이제 BNK나 하나원큐를 잡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긴 했지만 지금 보면서 계속 간을 보고 갈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간을 보고 갈 거고. 사실 예전에도 OK저축은행 시절에도 정상일 감독이 한 놈만 팬다 이 말을 만들었지만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다고 그 팀만 잡겠다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봐서 그렇죠. 우리은행과 KB도 한 번씩은 잡아야 된다. 그렇죠. 예. 예. 그래야지 우리가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일단 보면 BNK전에서는 5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하면서 여전히 이제 밸런스가 좋은 그런 모습들 갖다 보였고 김다민 선수가 20, 10을 했습니다. 네. 김아름 선수 좋았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하나원큐가 BNK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아까 이제 제가 그런 이제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랬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단 어떤 장악을 하고 가야 되고 목표를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고 그렇죠. 가야 되는데 네. 그 제시해주는 게 너무너무 현실적이에요. 그 사실주의란 말이죠. 네. 예, 너 현실적으로 근데 거기에 그렇다면 이제 선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떤 정상인 감독의 어떤 매력이 아닌가. 이번 건 일단 다음 주에 하나원큐하고 일단 게임이 있으니까 네, 이제 경기도 봐야겠지만 일단 BNK하고의 게임 보면은 지금의 아까 말했던 그 BNK의 그런 분위기에서는 KB나 우리은행보다도 상대하기 힘든 게 신한은행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렇죠. 워낙 베테랑들이 많은 팀이고 이 팀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상일 감독도 핀포인트를 찌르고 들어오는 감독이고 그리고 워낙 또 이경은 경험 제일 많은 가드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수현, 뭐 거기다 한채진 이 베테랑들이 그 약점을 그냥 두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리바운드, 외곽 모든 면에서 그냥 BNK를 압도해 버렸거든요. 그 경기는. 그러니까 BNK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요소를 가져가기에 너무 일단 지금 자신들의 장점을 보여주기에 안 좋은 분위기에서 가장 베테랑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신한은행은 이제 다음 주 하나원큐 삼성생명이에요. 지금 본인들이 지금 3위를 달리고 있는데 4위, 5위 팀과의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을 만약에 잡는다고 하면은 정상일 감독이 올스타 휴식기 이전까지 어느 정도 승리를 가져가야지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목표에 상당히 근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원큐가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재밌겠죠. 좀 재미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만약 하나원큐를 잡으면 삼성생명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네네. 근데 삼성생명이 지금 최근에 뭐 피하긴 했지만 네네. 경기력이 지금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죠. 네. 삼성생명 보면 KB한테 넉 점 차로 졌는데 연장 접전 끝에 패했고요. 우리은행전도 사실 잡을 수 있었는데 한 점 차로 패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경기력이 삼성생명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자 삼성생명 네네. 지금 변화 어떻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아쉬워요. 아 저도 아쉬워요. 네, 일단 어제도 임금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선수 칭찬했어요. 잘했다. 두 경기 다 잘했고 솔직히 정말 어제 우리은행과의 경기는 대패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KB하고의 경기에서 너무 내상이 큰 패배를 당하고 휴식이 하루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임금배 감독도 경기 전에 영향이 있다. 분위기가 좋을 순 없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선수들이 해주더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주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삼성은 KB하고 우리은행한테 상대적인 연패를 한 번은 끊어야 되는데 두 게임 다 그 기회가 왔는데 결국 못 끊었거든요. 임금배 감독이 어제 끝나고 얘기했던 우리 팀한테 더 이상 젖잘 싸는 의미가 없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냥 이겨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뭐 내용을 보면 좀 좋은 게 많았어요. KB하고 경기에서는 박하나, 이주연 외곽에 살아나면서 좀 위협을 보여줬고 또 우리은행전에서는 사실 배혜윤 선수가 우리은행만 만나면 좀 이렇게 플레이를 못한다는 지적을 임금배 감독도 계속 했었는데 네. 배혜윤 선수가 3쿼터에만 10점을 몰아넣으면서 좀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좋은 것들이 나왔는데 결국 마지막 승부처에서 집중력 문제. 두 경기 모두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혹은 결정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선수들의 자유투가 살짝 흔들렸다는 거. 그리고 뭐 수비에서의 미스 하나, 그거 하나가 경기를 끝냈다는 거. 이런 게 좀 되게 아쉬운데 삼성은 되게 아쉽지만 뭐 괜찮아요 보다는 되게 아쉬운데 그냥 거기서 이겼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이제는 해야 되는 팀.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삼성은. 삼성이 좋은 거는 뭐냐면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지금 올라오고 있다. 올라오고 있는 원인이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배윤이 휴식기 이후에 지금 스텝업이 약간 되는 그런 상태고 뭐 김한별 괜찮고요. 이주연 선수가 좀 또 몸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제 박하나 뭐 이주연 선수 이런 선수들이 네. 이제 핵심들이 이제 오고 있는 거죠. 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무리 없이 오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게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이 삼성생명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근데 단 문제가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코어가 약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젖잘싸가 아니고 이제는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승부처에서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코어의 힘이 굉장히 필요한데 자 우리는 저를 봅시다. 자 김한별 테크니컬 파워 받았죠. 네. 중간에 배혜윤 4분 정도 남기고 쓸데없는 파울로 오반치 퇴장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나갔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강희수 선수에 대해서 칭찬했던 거는 뭐냐면 이 선수는 이제 경기를 책임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책임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야투가 안 됐을 때 파고들고 거기서 뭔가를 해주고 팀원들을 높인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야투율이 높아지면은 그런 내려가게 되면서 좀 더 위력적인 선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배희용 같은 경우에는 스텝업이 됐는데 딱 그 정도예요. 거기서 뭔가 더 올라오고 여기에서 김한별이나 배혜윤이 정말 무서운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 여기에서 뭔가 이제 이 친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승리를 이끌어야겠다 이런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플레이를 해요. 김한별은 여전히 심판한테 뭐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판정 기준 이상한 거 맞죠. 근데 김한별도 계속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쵸. 이런 부분 고쳐야 되고 배혜윤 선수는 이거는 정말 이때 당시에 보면 김소니아 상대로 이제 네, 드리블 따라가다 와중에 따라가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 스피드가 좀 느린 선수 김소니아보다는 당연히 거기에서 스틸을 하면 파울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자기가 4반 치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4분 남겨놓고 그렇게 했다. 이거는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코어가 계속 습관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코어가 약하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던 거고 반면에 좋은 건 뭐냐면 윤예빈 선수가 스텝업이 그쵸? 완전히 된 모습이에요. 지금 보면 리바운드가 평균 5.58개 가드 중에 2위에요. 1위는 이제 그 박지원 선수인데 뭐 박지원 선수는 사실상 포워드 뭐 센터로 보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가드 중에는 1위인데 이 윤예빈 선수가 수비에서 자기의 공헌도 리바운드 공헌도 그러면서 어제 그 로테이션이 좋은 우리은행 상대로 결정적인 3점슛 2개인가 3개를 박았단 말이죠. 이렇게 좋기 때문에 지금 배현이나 김한별은 정상적으로만 경기를 가지고 가게 되면 삼성생명이 사실 우리은행이나 저는 KB도 잡을 수 있다고 봐요. 앞으로 4라운드, 5라운드 이렇게 될 때 그렇게 됐을 때는 진짜 2강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K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B가 2연승을 했습니다. 우리은행전 대패의 어떤 충격을 벗어 던지고 승리를 갖다 거뒀는데 KB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의 6점 차로 승리를 갖다 거뒀고 삼성생명의 연장 혈투급 때 승리를 갖다 거뒀어요. 일단 승리를 갖다 거뒀다는 거는 의미가 있죠. 일단 지금 삼성생명을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젖잘싸는 의미가 없다. 좀 그냥 삼성 같은 팀한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KB하고 우리은행은요. 그 반대. 사실 그렇게 내용이 좋지 않았어요. 이 두 팀이. 근데 특히 KB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내용이 어쨌든 간에 게임은 이기고 마무리한다.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강팀의 요소거든요. 맞습니다. 한 시즌 내내 경기력이 늘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팀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이 좋을 때도 지고 경기력이 나쁠 때는 방법을 못 찾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강팀들은 경기력이 나빠도 어거지로라도 그냥 게임은 그냥 이기고 넘어가는 그 힘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장점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게 신한과의 경기에서 초반에 흐름을 잡았다 그 흐름을 놓쳤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신한이 마지막에 프레스까지 붙으면서 따라오는데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게임을 마무리했고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뭐 이거 거의 졌다고 봤죠 사실은. 그렇죠? 졌다고 봤는데 하나원큐가 우리은행전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을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르게 본다면은 KB의 삼성전 경기가 막판이 하나원큐의 우리은행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어요. 근데 KB는 파울 작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먹혔고
마지막에 파울로 끊고 역습으로 들어가는 시간도 속도도 상당히 빨랐어요. 하나원큐에 비해서. 그러면서 삼성이 자유투를 놓쳤던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마지막 5초를 남기고 정말 뭐 핀포인트 작전이죠. 거기서 박지수가 주고 강하정의 동점골이 나온 장면까지 뭐 임금이 형도 상당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선수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다. 뭐 얘기는 했는데 근데 결국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승부를 끌고 간다는 거. 박지수 선수가 상대의 어떤 수비나 이런 거에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은 승부처에서는 박지수가 게임을 끝내준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스의 존재감 그리고 경기력의 어떤 기복이 있더라도 이기고 간다는 어떤 그 부분. 저는 어쨌든 기본적인 전력 때문에 우리은행과의 맞대결을 제외한 우리은행도 KB와의 맞대결을 제외한 나머지 네 팀과의 승부를 놓고 볼 때는 KB가 우리은행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맞대결에서 KB가 우리은행한테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데 전 지금 일단은 그 부분을 KB가 지금 풀어야 되는 숙제로 생각하고 다음 주에 KB가 우리은행 게임이 있어요. 그렇죠. 12월 19일 날 있게 되죠. 네, 근데 문제가 17일 날 BNK랑 게임을 하고 그렇죠. 하루밖에 휴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게임이거든요. KB는 에너지 레벨이 높은 팀은 아니에요. 체력이 막 성을 앞대는 팀이 아닌데 BNK는 어떻게든 상대 팀을 지치게 하는 팀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3라운드 우리은행전 KB가 어떻게 이 고비를 넘을 것인가. 이 3라운드 경기를 만약에 KB가 우리한테 지게 된다면은 올 시즌 리그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림을 짜는 게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일단 KB가 제가 볼 때 그 장점 두 가지. 네네. 첫 번째는 이제 꾸역승을 한다. 네네, 그렇죠. 그건 이제 박지수의 에이스 역할, 강력한 에이스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코어가 좋고 거기서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돌아가면서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신한은행전에서는 염유나 강하정, 박지수, 최희진 4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갖다 올렸어요. 그 염유나 선수가 득점이 포가 가동됐다는 거. 이 선수는 이제 수비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고. 근데 삼성생명전에서는 박지수 선수가 33득점 11리바운드를 했고 강하정이 18득점을 했어요. 그리고 김민정 선수가 11득점, 네. 심성영이 14득점. 역시 이제 4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로테이션 어떤 폭이 좋고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그런 공격을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보면 KB가 그러니까 체력적인 어떤 그런 부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즌에는 행복운동 하지 마세요. 행복운동 하지 마. 그러니까 체력을 좀 더 끌어올리고 활동력을 좀 더 높여줘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땐 KB는 이길 수 있는 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박지훈 편집장은 이제 우리은행전 2연패 그랬지만 삼성생명과의 두 번 경기에서도 사실은 고전하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대로라면 플레이오프 들어갔을 때 이 KB가 우승을 장담할 수가 없다. 4강부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KB가 만약에 1위를 하게 되면 4위 팀하고 어떤 준결승전에서는 나름 이제 쉽게 가져가면서 챔프전을 가지고 가겠지만 만약에 2위를 했을 때는 뭐 삼성생명이 만약 3위를 한다고 가정을 하거나 뭐 또는 뭐 그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는 4강부터 굉장히 혈투를 벌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승 확률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은행이나 삼성생명하고 했을 때 어떤 고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은행이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는 KB를 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KB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한두 번 정도는 좀 나올 나와줘야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좀 숙제인 것 같아요. 네. KB는. 자, 그리고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이 사실 사이클이 많이 떨어지는 것 네. 같아요. 근데 결국은 여기도 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2연승을 갖다 거뒀는데 일단 하나원큐전에서 전반 한 10점까지 뒤지다가 63대 60 석점 차로 이겼고 삼성생명전도 사실 굉장히 위태위태했는데 한 점 차로 끝을 냈습니다. 넘어갈 경기라고 봤는데 결국은 지켜냈죠. 그렇습니다. 네. 두 경기 모두 그랬어요. 네네. 네. 일단 우리은행도 사실은 전 이거는 KB전의 후유증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완승을 얻긴 했지만 네. 우리은행을 보면 언젠가부터 KB하고 경기를 할 때 우리은행은 다른 팀과 경기할 때보다 훨씬 더 전투력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아무래도 좀 체력 소모도 심하겠죠. 우리은행 입장에서도. 그리고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은 박혜진이 복귀를 했어요. 박혜진이 복귀를 하면서 당장의 플러스 효과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효과가 좀 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굉장히 예리한 지적 같아요. 네. 네. 일단 왜냐면 박혜진이라는 선수가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뭐 삼성생명전에서 결정적인 3점을 이제 2개를 넣어주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은행이 꾸준히 가져가던 그런 움직임과 조직적인 농구에는 박혜진 선수가 아직 손발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고 맞습니다. 근데 위성 감독이 분명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나올 거고 그것 때문에 게임을 질 수도 있을 거다. 그렇죠. 근데 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박해진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그런 농구를 해왔고 우리가 결국 리그를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플레이오프를 가자고 하면은 박해진이 결국 거기 자리에 올라와줘야 되기 때문에 경기를 잃더라도 박해진이 올라와야만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제 그렇게는 말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시키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근데 지금 적용을 제가 볼 때는 이 두 경기는 적어도 그게 좀 적용이 된 거였고 어제도 이제 게임 끝나고 위성운동 그랬어요. 박해진이 전반에 3점 2개 넣고 이렇게 했던 플레이는 좋다. 근데 후반은 조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출전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지 한번 미팅을 해보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안고 가면서 어쨌든 이런 게임이 나왔으니까 경기력 부분이 조금 약간 주춤했던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경기를 잃을 뻔한 경기들을 잃지 않았다는 거. 이게 결국 우리은행이 통합 6연패를 하고 뭐 이렇게 쌓아왔던 강팀의 DNA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KB 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은행은 좀 KB보다 여유가 있어요. 다음 주 19일까지 이제 이번 19일까지 휴식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가지고 치른 이 KB하고 경기에서 만약에 맞대결에서 이긴다고 한다면은 단독 선두 자리에 이제 게임 차도 벌릴 수 있고 그리고 KB하고 올 시즌 6번의 맞대결인데 3번을 이겼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정규리그 순위 싸움을 하는데 좀 더 여유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박해진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이성호 감독이 지금의 주축 멤버들을 가지고 연습을 할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나도 지금 포메이션과 패턴이 어떤 게 최선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을 좀 더 실전을 통해서 적용을 해가는데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거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저는 이제 뭐 전반전 얘기는 잘 해주셨고 네, 그래서 이제 박해진이 들어왔을 때 박해진 딜레마가 단기간에 뭔가가 생길 수 있고 네. 그게 이번 주였다. 네, 네. 이 부분에서 완전히 100% 동의를 하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이 딜레마를 없앨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박해진이 지금 활동량이 정상적이진 않아요. 그렇죠. 절정했던 박해진이 아니라 네. 한 60% 정도로 좀 보여요. 그래서 이상한 실책도 많고 네. 전반적으로 경기를 갖다가 이제 리드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은 없어요. 네네. 지금 상태에서. 근데 박해진이 필요하죠. 왜냐면 지금 김진희 선수가 하나원 큐전에서 세깅을 강하게 당하면서 석점 던져봐. 던졌죠. 네. 뭐 한두 개 들어갔는데 계속 던져.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김진희 선수를 살짝 빼주고 박해진을 넣고 이렇게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유리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박해진이 필요한 거고. 근데 그러면 그 딜레마를 갖다가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저는 어제 작전 타임이 너무 좋았던 게 위성호 감독이 박해진이 들어오면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박지현이나 네네. 김소니아나 이런 선수들이 약간 위축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박해진 같은 경우에는 위성호 감독이 너는 게임 리딩만 좀 해줘. 그리고 승부처에서 야 좀 끌어줘.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단숨에 트랜스포머처럼 확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박지현이나 김소니아는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 약간 위축돼 있는데 거기에서 위성호 감독이 자 오늘 경기 줘도 돼. 박지현 뭐해? 1대1 해, 1대1. 너 1대1 하는 걸로 그걸로 끝낼 거야. 자, 1대1 해. 그러니까 어쨌든 잘 되었던 부분들을 힘을 실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박해진 선수와 박지현, 김소니의 어떤 미묘한 그런 이제 딜레마를 잘 막아줬다는 거죠. 또 거기서 또 박지현은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줬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결단, 요런 이제 어떤 세부적인 세밀한 디테일한 어떤 결단, 요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장기적인 레이스에서는 굉장히 지금 약이 되고 있다. 사실 우리은행은 지난주에 뭐 1승 1패 정도만 해도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2연승을 어쨌든 거두면서 뭐 120% 지금 결과를 냈는데 이런 박해진의 딜레마를 잘 풀어가는 이런 모습들도 굉장히 좋았고 휴식 이후 되면 이제 박해진 선수가 조금 올라오겠죠. 그렇죠. 올라오고 뭐 나머지 이제 부분들도 좀 더 정비가 될 텐데 그러면서 KB를 만나니까 19일날 KB전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참 좀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어제도 보면서 느낀 게 야, 잘 되는 팀은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그 말씀하셨던 그 박지현 선수 분 있잖아요. 박지현 선수가 그 전에 4쿼터 중반에 레이업 올라가다가 블록도 당하고 이러면서 그렇죠. 본인이 좀 위축이 된 거예요. 네, 윤예빈한테. 네. 네. 근데 그 다음에 그 작전 타임이 나온다고 나서 박지현한테 이제 마지막 에이스롤을 준 건데 거기서 박지현이 연속 4득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걸 박지현이 놓쳤다면은 위성호 감독이 그 다음 경기에서도 비슷한 상황에서 또 박지현 해라고 하는데 조금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박지현이 마무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제 위성호 감독이 얘기했던 거는 박지현에 대해서 그런 걸 얘기했던 게 박지현이 많이 성장을 했다. 이대로 한 1, 2년, 2, 3년 지나면은 WKBL 대표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에이스 롤을 이제 가져가고 있다. 마지막에 그렇게 본인이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팀의 선배 에이스들이 거쳐갔던 길이다. 본인도 이제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결국은 그걸 박지현이 해줬거든요.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역시 되는 집.
박해진 빠지면 좀 분명히 위기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김진희가 올라오고 박지현이 자기 역할 이상을 해주면서 우리은행은 올 시즌에 세대 교체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은 김정은 선수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좀 장담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박지현이 성장세가 작년과 비교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김진희가 올라오네. 박해진도 이제 몸 상태가 예전처럼 진짜 무슨 금강불개가 아니구나라고 했는데 박해진이 좀 더 부담을 덜어도 될 수 있는 선수가 존재한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다는 게 확실히 되는지. 뭐 물론 이게 그냥 우연히 그냥 사대가 많이 됐다기보다 그만큼 준비를 잘했으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거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은행의 강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우리은행 유성호 감독과 박지현 선수를 보면서 내가 아직도 농알못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지현 선수가 우리은행 딱 갔을 때 저게 유성호 감독은 뭔가 철저하게 뭔가 준비를 하는 네. 감독이고 박지현 선수 이제 풀어놔야 되지 않나 뭐 이제 겉으로 볼 때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자 농구에서 유망주를 키우는 어떤 교과서적인 방법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코트에서는 어떤 옵션을 갖다가 많이 주고 있고 그러면서 약점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도 유성 감독이 칭찬을 했는데도 어제 경기 중에 그 무관중 경기니까 경기장이 울리잖아요. 박지현을 정말 목 놓아 불러요. 계속 외쳐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박지현을 부르냐라고 얘기하니까 안 부르면 볼을 안 잡아요. 안 부르면 볼을 안 잡아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관심보다는 관심이 중요해요. 저희 그냥 꾸준한 것 같아요. 그냥 조회수도 뭐든 우리가 뭘 해도 그냥 되게 안정적으로 저조한 그 어떤 그 철밥통 조회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회수 1만 회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목표가 그거였어요? 네. 좀 목표를 얘기를 해줘요. 나는 그런 목표의식이 없었네. 생각을 안 한 거지. 맨날 뭐 자기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건 사실 팩트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자,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고맙습니다.